지금부터 2026학년도 수능 가장 어려웠던 5문항에 대한 해설을 시작한다. 근데 이 해설은 다른 해설들하고는 좀 다를 거야. 어휘, 문장 이런 거 설명 하나도 안 해. 1등급을 받으려면 실전에서 어떤 방식으로 이 글을 읽고 어떤 방식으로 답을 내야 되는지만 설명할 거야. 그래서 시험을 치르는 동안 1등급 학생의 머릿속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걸 쫓아가 볼 거야. 자, 그럼 이 문제를 풀기 전에 먼저 영상을 스탑하고 여러분이 3분의 시간을 재고 3분 안에 문제를 먼저 풀어봐. 그러고 나서 다시 영상을 돌려서 설명을 들어보는 거야. 자, 여기서 먼저 영상 스탑. 잘 풀어봤어? 만만치 않지? 일단 내용도 굉장히 생소한 소재로 쓰여져 있는데 문장도 좀 길고 까다롭고 더군다나 선택지도 고르기가 쉽지가 않았을 거야. 문제 본문하고 선택지 둘 다 까다롭다는 걸 평가원에서도 생각을 했는지 제목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3점을 줬네. 이 문제 정답률은 30%. 아주 심각한 정답률. 자, 이제 여러분 준비가 다 됐으니까 1등급 학생 머릿속에서는 시험 보는 동안에 이 문제를 풀 때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자, 시작해볼게. 일단 첫 문장은 꼼꼼히 정성스럽게 읽는다. 문장 길지 않으니까 이해하기는 어렵지 않아. 컬처테인먼트라는 개념이 등장을 하고, 컬처테인먼트가 뭔지 아는 사람 있나? 나도 처음 들어보는 것 같은데. 그러나 대충 느낌은 오죠. 컬처하고 엔터테인먼트가 합쳐진 말이겠구나. 그 다음 컬처테인먼트의 경제적인 베너핏이 매력적이다. 긍정적인 표현 나왔습니다. 누구한테? 이런 사람들한테. 그렇다면 첫 문장에서는 컬처테인먼트라는 새로운 개념 등장, 그리고 그것의 경제적인 이점에 관한 내용이 나왔네. 그리고 이러한 경제적 이점이 폴리티션스 등등 이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긍정적이다. 첫 문장을 읽고 나서는 이 정도가 머릿속에 남게 될 거야. 자, 그 다음 두 번째 문장. 오 마이 갓. 이거 보고 좀 당황했지. 문장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굉장히 기네. 자, 근데 여기서 1등급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 사이에 결정적인 차이가 등장한다. 어떤 차이일 것 같아? 잠깐 생각해봐. 1등급 학생은 두 번째 문장이 길고 복잡하다고 해서 절대 당황하거나 하지 않아. 그리고 심란해하지도 않아. 이유가 뭘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차이야. 여러분 이 차이만 오늘 깨닫고 가도 이 강의 들은 거 정말 큰 어떤 여러분 수능 영어에서 큰 전환점이 될 거예요. 1등급 학생은 이 두 번째 문장을 읽기 전에 예상을 하고 들어간다. 어떤 예상? 첫 문장이 지금 굉장히 짧고 명료하게 나왔지만 내용이 없지. 영어에서는요, 글을 쓸 때 제너럴 스페시픽이 기본이에요. 그게 무슨 얘기냐? 제너럴한 거는 일반적이고 막연하고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얘기야. 스페시픽은 그에 대한 구체적이고 현실적이고 실질적이고 예시, 상세한 설명에 관한 이야기야. 이건 영어의 가장 기본적인 문장 전개 방식, 내용 전개 방식이야. 1등급 학생들은 이걸 알기 때문에 두 번째 문장이 이렇게 길고 복잡한 문장이 나왔지만 쫄지 않는다고. 왜 그럴까? 첫 문장이 굉장히 짧고 명료하게 나왔잖아. 그렇다면 두 번째 문장에서 뭐가 나올 거다? 스페시픽한 내용이 나올 거다. 즉, 이것에 대한, 첫 문장에 대한 구체적이고 상세한 설명이 나올 거다라는 것을 예상할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1등급 학생의 머릿속에서는 첫 문장을 다 읽자마자 두 번째 문장에서는 이 첫 문장 내용을 보다 상세하게 설명하겠구나 라는 걸 예상한단 말이야. 자, 그렇다면 두 번째 문장을 읽을 때 1등급 학생의 머릿속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난다? 두 번째 문장의 내용은 첫 번째 문장하고 같은 내용이겠구나. 그러면 같은 내용인데 혹시나 새로운 중요한 정보가 추가적으로 나올까? 아닐까? 요것만 신경 쓰면서 읽게 된다는 거지.
그래서 이 두 번째 문장은 굉장히 빠르게 스캔하고 그냥 넘어간다는 얘기야. 그래서 보니까 인바운드 비지터 넘버 이런 얘기 나오고 앞에 뭐 이코노믹한 내용하고 연결되는 거잖아. 그 정도만 확인하고 넘어가는 거야. Goods and Services 마찬가지로 이코노믹한 내용이지. 그리고 이것이 인센티브가 된다. 긍정적인 내용이니까 어트랙티브하고 연결될 거고. 그 다음에 Government Authorities 앞에 Politicians, Policy Makers 이거 같이 연결되잖아. 아 같은 내용이구나 이렇게 확인만 하고 넘어가는 거야. 그래서 이 두 번째 문장을 읽을 때 이 두 번째 문장에 그런 상세하고 구체적인 내용이 머릿속에 남아있을 필요가 없다는 거지. 그래서 이 두 번째 문장을 읽으면서 굉장히 시간이 절약이 되기도 하면서 아이러니하게도 이 두 번째 문장을 꼼꼼히 읽어서 첫 번째 문장과 두 번째 문장을 모두 꼼꼼히 읽은 학생에 비해서 이 사람은 1등급 받는 학생은 훨씬 더 머릿속에 더 명료하게 그 핵심이 머릿속에 남아있게 되는 거야. 시간은 적게 들고 핵심은 더 명료해지고. 이게 정말 크고 중요한 차이다. 이 두 번째 문장 뒷부분 보니까 인어더트부터 해가지고 뭐 무슨 얘기인지 잘 해석도 잘 안 되고 내용이 잘 이해가 안 되지. 그러나 이거 이해하려고 시간 들여 고민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첫 번째 문장 그냥 두 번째 문장 그냥 첫 번째 문장과 같은 내용이다. 이 정도만 이해하고 넘어가면 된다. 다음 넘어갈게. 세 번째 문장 보니까 아주 중요한 접속사가 나오네요. However, 여러분들 누구나 알고 있는 중요한 접속사지. 자, 이제 새로운 내용이 나올지 1등급 학생의 머릿속에서는 굉장히 관심을 곤두세우고 읽기 시작한다. 첫 문장 읽었을 때와 마찬가지로 꼼꼼하고 정성스럽게. 그러한 상업화가 컬처테인먼트가 뭔가 동질적이게 되고 그 다음에 오리지널 메시지를 잃어버리게 만들 위험이 있다. 어떤 내용이에요? 약간 네거티브한 내용이지. 그런데 주어가 뭐야? 커머셜리제이션이야. 이거 뭐하고 연결돼? 아까 이코노믹 베너핏하고 연결되죠. 컬처테인먼트의 이코노믹 베너핏 요 측면이 컬처테인먼트가 이렇게 네거티브한 측면이 되도록 만들 수 있다. 그럴 위험에 있다. 라고 했네. 그렇다면 우리가 첫 문장에서 긍정적인 부분, 컬처테인먼트의 경제적인 긍정적인 부분,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긍정적인 부분을 이야기했는데 이 문장에서 however로 시작하는 이 세 번째 문장에서 뭔가 부정적인 측면을 이야기하기 시작했구나. 굉장히 중요한 변화죠. 요거는 잘 기억을 했겠네. 자, 그 다음 문장, 네 번째 문장 읽기 전에 1등급 학생 머릿속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 앞에 첫 문장 읽고 나서 하고 똑같은 일이 벌어지겠지. 새로운 정보가 나왔으니까 이것에 대한 구체적이고 상세한 내용이 나오겠구나 예상하고 들어가는 거지. 그런데 첫 번째 문장에서와 마찬가지로 우리 요 하웨버를 시작하는 요 문장에서도 특별히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내용들이 그렇게 있진 않죠. 막 확 와닿진 않지만 이거 전혀 이해가 안 돼.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 도통 모르겠어. 이렇진 않잖아. 그러니까 네 번째 문장 however 요 다음 문장을 꼼꼼하고 자세하게 읽을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 없지. 우리가 첫 번째 문장에서 두 번째 문장 넘어갈 때 가볍게 스캔해서 읽었던 것과 똑같이 however 문장에서 그 다음 문장 넘어갈 때도 가볍게 스캔하면서 읽으면서 같은 내용 반복되는지만 확인하면 된다. 이것은 또한 이러이러한 결과를 낳을 수 있는데 어쩌고 저쩌고 쭉 내용이 나오는데 자세하게 읽을 필요는 없고 일단은 뭐예요? Non-commercial independent events being set up that would only serve to divide audiences further. 자, divide audiences further 어떤 내용하고 연결돼? 앞에 문장에 dilution of audiences. dilution 무슨 뜻이에요? 여기 주었죠? 희석. 오디언스의 희석. 그러면 오디언스를 또 더 잘게 쪼갤 그럴 가능성이 생긴다. 이것도 역시 앞에 문장하고 같은 맥락에서의 네거티브한 내용이죠. 이 정도만 확인하고 넘어가는 거야. 자, 그 다음 문장 읽을 때는 머릿속에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되냐면 새로운 내용이 또 등장을 할까? 아니면은 역시 이 네거티브한 내용의 상세 설명으로 계속 이어질까? 요거 궁금해하면서 읽으면 돼. 그래서 내용을 보니까 조금 신경 써야 할 만한 내용이 나오네요.
need to balance 그랬어. 뭔가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다. 자, 근데 against 뭐하고? potential financial gain 이것하고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다. 이것은 이것하고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다. 요 주어가 되는 this는 뭐예요? 요 앞에 요 내용이지. 빨간색으로 쭉 읽어 내려갔던 however부터 그 다음 문장. 자, 이게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어. financial gain 뭐하고 연결줘야 될까? 그렇지. 첫 번째 문장에 나왔던 economic benefit하고 이렇게 연결져 볼 수가 있겠지. 이게 여러분 중에 이런 의문 갖는 사람이 있을 거야. 아니, 시험 볼 때 그 정신 없는데 지금 이렇게 이코노믹 베너핏하고 파이낸셜 게인을 연결짓는 이러한 생각이 든다고요? 라고 의문 갖는 사람이 있을 거야. 여러분 잘 들어. 이게 자연스럽게 당연하게 순간적으로 연결이 돼서 이해가 되어야 1등급 받습니다. 이 연습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냥 아무리 급하고 정신없어도 그냥 자연스럽게 연결이 될 정도로 이런 연습이 많이 되어 있어야 돼. 이게 1등급 영어 1등급 수능 영어 1등급 받는 핵심입니다. 이 얘기 듣고 나면 또 이런 생각 들지. 아니 그게 어떻게 떠오르는데? 그럼 나는 반문할게. 그게 어떻게 안 떠오르는데? 지금 앞에서 이 글 앞에 요 몇 줄 안 되는 글 내용에서 여러 가지 5만 가지 내용을 이야기한 게 아니고 단지 이코노미 베너핏 하나 얘기했는데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커머셜리 이런 이코노미 베너핏의 커머셜리제이션 요것이 주는 어떤 네거티브한 내용 두 개밖에 안 나왔는데 어떻게 그거를 연결을 못해요? 그렇지. 둘 중에 하나잖아. 이렇게 연결되잖아. 그리고 디스가 이 빨간색하고 연결되니까 이 둘 이코노미 베너핏하고 그치? 그리고 이러한 빨간색으로 우리가 표시했던 이런 커머셜리 이런 어떤 그 상업화가 주는 그런 어떤 네거티브한 측면 이것이 밸런스를 이루어야 된다. 이게 당연히 연결이 돼야지. 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짚어볼까? 1등급 중에서도 거의 그 중에서도 상위권이어서 거의 문제 틀리지 않는 수능 영어 문제 틀리지 않는 학생의 머릿속에서는 이 however 문장을 읽고 났을 때 이런 생각이 들었을 거야. 자, 우리가 앞에서 긍정적인 측면 이야기 나왔었고 however를 통해서 부정적인 측면이 처음 부각이 됐어. 그렇다면 이 뒤에는 그냥 부정 요소 쪽으로 계속 쭉 기울어서 그것으로 결론이 나서 끝날 건지 아니면 부정 요소를 극복할 대안을 제시할 건지 아니면 긍정 요소와 부정 요소의 두 가지 측면의 균형을 유지하면서 끝나게 될 건지 요거까지 예상을 하면서 읽을 가능성이 높아. 요건 조금 더 고수의 영역 그 정도로 생각해 두자. 자, 그렇다면 지금 한번 내용 봐봐. 이 문장에서 need to balance라고 했으니까 이 두 가지 균형을 잡아야 된다라고 했으니까 긍정이나 부정 쪽으로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있지. 긍정이나 부정 어느 한쪽에 손을 들어주고 있지 않다는 거야. 그렇다면 이제 남은 두 문장에서 어떻게 끝을 낼 것인가 요것만 좀 확인하면 되겠다. 즉 부정과 긍정 어느 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균형 잡힌 상태에서 양쪽 측면을 다 고려하는 그러한 상태로 끝날지 아닐지 요것만 판단해 주면 되겠어. 그래서 다음 문장 보니까 새로운 문화의 등장, 새로운 컬처테인먼트 경험 이런 내용이 등장하는데 이것도 약간 가치 중립적이지. 마지막 문장에서도 특별히 새롭게 어떤 지금까지의 논지를 뒤집을 만한 새로운 내용이 나오고 있지는 않아요. 여러분이 아까 이 해설 강의 듣기 전에 먼저 문제 풀면서 절실하게 느꼈을 거야. 이 그래서 컬처테인먼트라는 어떤 개념도 생소하지만 내용이 잘 와닿지 않아. 어휘도 굉장히 까다롭고 내용도 까다롭고 그리고 문장도 만만치 않아서 뭔가 그리고 또 내용 자체가 굉장히 추상적인 내용이잖아. 그래서 전혀 이렇게 나한테 뭔가 내용이 흡수되거나 이렇게 이해되기가 쉽지가 않다고. 근데 말이야 여러분 그거 이해하는 거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이게 진짜 중요한 얘기야. 그걸 이해하는 게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 뭐 하는데? 정답 내는 데는. 1등급 받는 학생이라고 해서 이 글을 읽고 이 글의 내용을 너무나
자세하게, 상세하게, 쉽게, 명확하게 이해할 거라는 생각은 하지 않는 게 좋아. 실제로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아. 이 짧은 시간에 정답까지 해결해야 되는데 1등급 학생의 머릿속에서도 그러한 일은 절대 벌어질 수가 없어. 1등급 학생과 2등급 학생의 가장 큰 차이점은 이 복잡하고 까다로운 내용을 읽고 났을 때 얼마나 간단하고 단순하게 핵심만 머리에 남느냐 아니냐의 차이밖에 없어. 그래서 이 글을 읽고 났을 때 1등급 학생의 머릿속에는 뭐만 남아있으면 될까? 이코노믹 베너핏이라는 긍정적인 측면, 그 다음에 이코노믹 베너핏의 반대편에 이 컬처테인먼트의 어떤 약간 부정적인 측면이 있어. 그리고 그 두 가지가 밸런스를 이루어야 한다라는 내용, 즉 둘 사이에 어떤 긍정과 부정이 치우치지 않고 균형 잡힌 상태에서 글이 끝맺음을 하고 있어. 그러니까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 그러한 두 가지 측면이 동등하게 나란히 제시가 되어 있다. 요 정도만 머리에 남겨도 답을 내는데 전혀 지장이 없다. 자, 그러면 선택지 한번 가볼까? 선택지도 까다로웠지? 자, 확실히 아닌 것부터 하나씩 소거해보자. 1번 볼게. The commercialization of culture. 좋은데? 그런데 뒷부분 보면 and its unexpected benefits 그랬네. commercialization of culture. 이게 컬처테인먼트의 한 측면이지. 우리 이 글의 앞부분에서 제시됐던 측면. 그런데 뒤에 and 뒤에가 문제네. 베너핏이라고 했으니까 긍정적인 측면. 우리 아까 이 글의 첫 문장에서 제시됐던 직접적으로 제시됐던 단어이기도 하고 뭔가 그럴듯하긴 한데 문제는 뭐지? 뒤에 네거티브한 부분 내용 하나도 안 나왔지 지금 여기는. 그럼 긍정적인 내용만 나왔어야 되는데 부정적인 내용이 같이 나오지 않았어. 그래서 글 전체를 아우를 수는 없다. 더군다나 약간 애매한 어휘가 또 하나 있네. unexpected. 예, 그럼 요거에 대한 만약에 이 글을 주제로 글을 쓴다라고 한다면 요 예상치 못한 어떤 베너핏에 대한 내용들이 쭉 나열이 되어야 할 텐데 그렇다면 이 글의 내용하고는 1번하고는 좀 멀어지게 되겠다. 2번 볼게. Cash or soul? When culture couples with entertainment. 아, 이거 딱 2번 보고 이게 답이네라고 고를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일단 캐시는 그렇다 쳐. 경제적인 측면 나왔으니까. 근데 소울? 소울이라는 뭐 단어 혹은 이런 비슷한 내용이 뭔가 언급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이게 선뜻 이게 와닿진 않았을 거야. 뒤에 내용은 When culture couples with entertainment 이 내용 자체가 컬처테인먼트에 대한 내용이니까 뭐 그거는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캐시 올 소울에서 캐시는 그렇다 쳐도 소울 때문에 뭔가 답으로 바로 체크하기에는 약간 부담스러웠을 거야. 여러분 잘 알다시피 수능 영어에서 선택지 난이도가 꽤 있는 경우에는 그거 보고 어떤 선택지 보고 딱 이게 답이네라고 고를 수 있는 경우는 거의 없다라고 봐야지. 일단 나머지도 살펴봅시다. 3번 컬처테인먼트 좋아요. An ambition of entertainment to be a culture. 너무 동떨어졌다 내용하고 그지? 그 컬처테인먼트의 긍정 요소, 부정 요소 이런 내용들 전혀 없고 앰비션이라는 이런 단어 하나 나왔는데 요거는 사실 가치 중립적인 단어죠. 좋다 나쁘다 긍정 부정 이런 측면이 전혀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3번은 쉽게 제외 가능하겠네. 4번 New Cultures The Poisonous Fruit of Culturetainment. Poisonous 굉장히 부정적인 표현이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단순하게 봐야 돼. 선택지 고를 때 여러분 시간이 많이 없잖아. 그래서 이걸 복잡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제외할 땐 굉장히 단순하게 생각해야 돼. 자, 기준점이 뭐였어? 긍정, 부정 같이 글에 균형 잡힌 상태로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이렇게 두 가지를 다 다뤘다. 그런데 4번 보니까 어떻게 돼요? 부정으로 치우쳤지. 제외합시다. 5번 Why balanced investments matter in the
entertainment industry. 그럴듯하죠. 그럴듯한데 entertainment industry 나오고 여기서 균형 잡힌 이거 우리 앞에 본문에서 나왔던 need to balance 이런 거 이렇게 항상 선택지 만들 때 본문에 있는 이렇게 어휘를 갖다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근데 이제 잘 써야지 내용에 맞게. 그래서 뭔가 눈에 익으니까 이렇게 그 정답으로 또 선택하는 학생들도 있거든. 그런 건 좀 주의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 인베스트먼트 얘기가 나왔어요. 왜 균형 잡힌 인베스트먼트가 중요한가? 엔터테인먼트 산업에서 여기 앞에 본문에서 need to 뒤에 밸런스라는 동사가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 또 어디서 들은 게 있잖아. need to 뭐뭐 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굉장히 필자의 어떤 주장하는 바가 같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라는 게 머릿속에 있어. 근데 그 뒤에 또 밸런스 나왔으니까 이게 또 그럴듯하게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조금 주의 깊게 살펴보면 뭐가 약간 이상해. 뭐가 이상하지? 엔터테인먼트 산업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핵심적인 소재가 뭐지? 컬처테인먼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는 근데 엔터테인먼트 산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이 선택지에서 더군다나 인베스트먼트 투자에 관한 이야기를 해. 자, 그럼 잘 들으세요. 주제나 제목 문제에서 선택지가 까다롭게 나올 때 여러분이 반드시 활용해야 되는 풀이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그 선택지의 주제나 제목을 가지고 글을 쓴다면 어떤 내용의 글이 쓰여질까를 역으로 생각해 보는 거야. 이거는 1등급 학생들이 이 주제 제목 유형 문제에서 선택지 난이도가 높을 때 정말 잘 쓰는 방법입니다. 정말 요긴하게 쓰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도 반드시 알고 있어야 돼. 그리고 많이 연습해서 여러분 것으로 만들어야 돼. 자, 그래서 이 5번 요런 주제를 가지고 글을 쓴다면 어떤 글이 나올까? 이게 상상이 잘 안 되는 사람은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것도 굉장히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뭐냐면 구글에다가 이 내용을 가지고 딱 검색을 해. 그러면은 구글에서 어떤 내용으로 검색이 될까? 요즘은 또 구글의 제미나이 AI가 연동이 돼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요약해 주잖아. 그럼 제미나이가 어떤 내용으로 이 주제에 대해서 검색을 했을 때 내용을 요약해서 줄까? 그거 잠깐 생각해 보는 거야. 자, 잠깐 생각해 보면 어때요? 어떤 내용 나올 것 같아? 진짜로 엔터테인먼트 산업에서 돈 투자할 때 어떤 방식으로 왜 균형 잡힌 방식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가에 대한 내용이 막 나오겠죠. 예, 이거 본문 내용 본문의 이런 내용으로는 예, 절대 나올 가능성이 없을 것 같아. 이렇게 제외하고 아까 1번 제외했었지. 그렇다면 2번으로 다시 돌아가서 한번 검토해 보자고. 아까 우리가 2번 선택지에서 제일 걸렸던 건 이 소울 부분이죠. 이게 좀 와닿지 않는다. When culture couples with entertainment? 이게 바로 컬처테인먼트에 대한 것이었고 컬처테인먼트에 대한 게 캐시냐 혹은 소울이냐 이렇게 했어요. 이 선택지는 소울이 확 와닿진 않지만 어떤 장점이 있냐면 캐시, 이코노믹 베너핏에 대한 내용 다루는 부분, 즉 컬처테인먼트의 어떤 긍정 요소에 대한 부분을 대변하는 이러한 상징적인 단어 이렇게 나왔고요. 그 반대편 소울은 이제 캐시하고 우리가 돈하고 영혼하면 어떻게 돼? 조금 뭔가 이렇게 반대편에 있는 개념으로 이제 상징이 되잖아. 그런 점을 고려한다면 이게 이제 캐시가 컬처테인먼트의 긍정 요소를 어떤 대변하는 상징이라면 소울은 어떤 그 반대편 대척점에 있는 그런 부정 요소를 상징하는 그런 어떤 상징어가 될 수 있겠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정답이 되지 못할 이유는 안 된다는 거지. 그렇게 볼 수도 있겠다. 더군다나 캐시올 소울 해가지고 양쪽이 균형이 잘 잡혀 있는 게 제일 중요하죠. 예, 그래서 정답은 2번을 고르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어때요, 여러분? 이거 한 문제 해설 시간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길어졌는데 요 한 문제 안에서도 1등급 학생이 이 문제를 실전에서 풀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가를 하나 따라가다 보니까 여러분도 굉장히 사실은 그 중요한 배울 점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내가 이런 부분을 이렇게 따라하면서 그러한 것들을, 그러한 스킬들을 읽는 독해법을, 방법을, 선택지를 고르는 방법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처음에는 그게 야 이걸 어떻게 하지 싶은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여러분 한 3개월만 이렇게 올바른 방법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라는 걸 알고 그걸 내 것으로 만들려고 똑같이 따라해보고 이렇게 모방해 보다 보면요 3개월 안에 여러분께 됩니다. 그리고 그게 실전에서 엄청난 힘을 발휘한다는 걸 경험하게 될 거예요. 자, 계속해서 남은 네 문제 들어갈게요.